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주말 내내 제주에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 하늘길과 뱃길이 막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차량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도로 위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경찰들이 주요 길목에서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려는 승합차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언덕으로 밀어 올립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주말 동안 정상 부근에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고 산간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눈길 미끄러짐이나 차량 고립 사고 등 3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설특보 3일째인 오늘도 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출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요 가까운 데 세워다 놓고 주차를 해놓고 이제 어리목 그 대피소까지. 제주공항에는 주말 내내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어제 하루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혼잡을 빚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급하게 그 하루 머물 숙소랑 대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항공편 예약을 못해서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와 진도 등 대부분의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 눈이 그치고 강풍과 풍랑특보도 해제될 것으로 예보해 하늘과 뱃길 교통편도 차츰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출근길 시민들을 위해 노선버스를 증차 운행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통시장들은 단골 손님들을 빼앗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문공설시장입니다. 손님이 가게 앞에서 QR코드를 찍자 앱이 열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넘어갑니다. 채널 친구 맺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5% 할인 즉시 할인 들어가고 있거든요. 손님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상점을 추가하면 직접 가게에 방문하지 않아도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하는 이벤트 저희가 빨리 수수료 받아서 할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 갔을 때 아무래도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인들은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단골 손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을 이제 등록하신 분들 위주로 계속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소식으로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상기할 수 있도록 계속.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상인들을 위해 청년 상인들이 1:1 교육에 나섰습니다. 가게 채널을 개설하고 손님에게 홍보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가 이거 이렇게 광고로 올려주는 거. 저희들은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핸드폰 크게 그냥 주고받고만 했지. 근데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걸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시작한 우리 동네 단골시장에는 동문시장 상점 19곳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방문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 등 이벤트가 진행되고 카카오의 디지털 튜터가 상인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사이 비대면 1:1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전통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8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4명이고 95세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23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차가 65.4%, 4차 14.2%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한파가 다가왔지만 이맘때만 되면 이 추위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홀로 사는 어르신인데요. 안부를 묻는 발길도 뜸하고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겨울을 맞고 있을까요? 춘천 MBC 이송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로 94살인 박진찬 할머니. 10평 남짓한 할머니 댁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그만둔 지도 수십 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일주일에 3번. 민간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올 때가 유일합니다. 와서 말벗이라도 좀 해주고 나 청소기라도 여기 좀 덜어 한 번씩 이렇게 좀 불러주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만큼 견디기 힘든 건 추위입니다. 농촌이나 오래된 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 등유 가격은 1년 새 40%나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주택에서 한 달에 한 드럼을 쓴다고 했을 때 10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내 돈 17만 원을 더 내라고 사장님이 그래서 냈어. 그 17만 원 그러니까 한 번 고 봐준 거지. 연탄 보일러를 떼는 어르신 집의 난방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87살 박종희 할머니는 무료로 연탄을 받아 하루에 3장씩 떼고 있습니다. 좁지만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화장실을 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오늘처럼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는 하루에 6, 7장씩 연탄을 사용해도 부족한데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마음껏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배정해준 연탄 쿠폰이 46만 4천 원, 한 달 평균 7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탄빵인데 요새 안 되니까 치지. 강원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은 모두 7만 7천 명, 전체 10가구당 한 곳이 독거노인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과 긴급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잘 몰라서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홀로 한파를 견디고 있는 난방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다 촘촘한 복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충청북도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김장 배추로 이른바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 처음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대신해 식당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마트와 해외 시장에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못난이 김치를 처음으로 출하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판로가 막힌 배추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못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위탁 공장에서 20톤을 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 김치는 적십자사와 구내식당 등에 먼저 공급해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식당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홈쇼핑, 해외 시장에도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못난이 김치를 지속 생산하고 국내 외식업소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못난이 김치 아이디어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건 지난달 중순. 불과 보름 만에 제품화가 진행돼 첫 출시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못난이 김치가 지속되려면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 대신 쓰려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아직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폭락한 상황이어서 쉽게 물량을 확보했지만 지속하기가 어렵고 특히 고춧가루와 같은 부재료를 싼 값에 공급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작황이나 작물에 대한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 대금에 대한 그 자금이 절이나 무이자나.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에 김장 의병 운동이라면서 못난이 김치 출시와 관련된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못난이 김치뿐 아니라 못난이 감자와 고구마, 사과 등도 내놓겠다면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주말 내내 폭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33.8cm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 경보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추위 속에 눈과 비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낮까지 중산간 이상으로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산간도로인 천백도로에서는 전 구간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요. 516도로는 소형 차량이 월동장구를 갖추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또 출근길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평화로도 부분적으로 미끄러운 구간이 있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한라산 모든 탐방로에서는 입산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대설특보가 해제되면 탐방로도 차차 일부 구간에서 정상화되겠습니다. 오늘 눈과 비구름대가 지나도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이 1도로 가장 낮고요. 남부 지역 3도, 북부 지역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 지역 8도, 서부와 남부 지역 10도, 북부 지역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낮에 체감상 4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풍랑특보는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제주 서부 앞바다는 오전 중에, 제주 남쪽 먼바다는 늦은 오후에 특보가 풀리겠습니다. 특보가 풀려도 바람이 무척 강해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잠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수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온 뒤에 목요일부터는 다시 강한 한파와 함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까지 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전 10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돼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예보와 경보 시스템이 고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60곳의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을 신규 장비로 교체했고 24시간 운영을 위한 통신망 이중화와 전원 공급 방식을 태양광에서 한전 전력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 위험 지역인 6개 하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조기경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생활안전 사각지역 150여 곳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CCTV 관제센터에서 17,000여 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방범용 CCTV는 지난 2013년 3,100여 대에서 9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6,000여 건의 안전사고 예방을 했고 8,000건의 범죄 수사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는 제주도의 언론 취재 사안에 대한 보고 체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의 공적 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라며 지침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도 이번 지침이 사실상 취재와 답변 내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주도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 아동과 청소년 비만율은 19.3%로 전국 평균 13.5%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도내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식습관 문제와 대중교통 이용 저조 등으로 분석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